벼감록 제1칙 본문 시작할게요. 양무제가 달마대사께 물었습니다. 성스러운 진리의 제일가는 대의는 어떤 것입니까? 원문에는 여하시 성제 제1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진리 중에 제일 첫째라고 할 수 있는 것, 또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 뭐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달마대사가 대답을 했어요. 횡하니 비어서 성스러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횡하니 비어서, 이거는 이제 저의 해석이고요. 다른 분들 해석한 거를 좀 참고하자면은, 가히 이러해서 성인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분도 있어요. 이 부분인데요. 원문을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외곽할 때, 이제 성곽할 때 이런 어떤 경계의 끝을 의미하는 곽자거든요. 또는 비었다 또는 횡하다 그런 의미의 이제 확 그런 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한문은 여러 가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확연, 이 말을 텅 비어서 성스러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한 분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저자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않겠어요. 가히 없어서, 가히 없고 이러해서, 가히 없이 이러해서 성인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것을 저는 이 횡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횡, 사전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텅 비다, 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횡해가지고 성스러울 게 뭐 횡하게, 이제 뭐 횡하다 이런 이미지는 좀 뭐가 좀 썰렁하다 이런 뜻도 있죠. 횡하니 비어서 성스러울 게 없습니다. 성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그냥 성스러울 게, 그냥 성자만 있잖아요. 성인 뭐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황제가 다시 물었어요. 짐을 대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요? 이게 뭐 횡하게 비어서 성스러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제가 그렇다면은 당신이 달마대사, 당신이 뭐 살아있는 뭐 보살이다, 뭐 성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들 칭송하고 있는데, 뭐 횡언이 비어가지고 성스러울 게 없다고 답을 하는데, 그럼 비었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달마대사는 형이 상학적으로 답변을 한 거고, 양무제는 형이 하학적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뭐 의식의 세계, 마음의 세계, 뭐 영적인 세계로 달마대사는 대답을 했다면, 양무제는 보이는 세계, 있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대답을 하거나 묻거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다른 차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둘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 다른 차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걸 보고 이제 중첩됐다 그러는 거죠. 중첩됐다.
중첩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선이 가고 또 하나 선이 이렇게 갔는데 이 평면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만났잖아요. 클로즈 만났는데 이걸 이제 이 입체로 측면에서 보면은 선이 윗선이 이렇게 가고 아랫선이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뭐 중첩돼 있다. 그러나 서로 만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 있는 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 이 둘이 이게 수평으로 있는 거죠. 이거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여기가 중첩돼 있지만은 만난 것 같이 보이지만 옆에서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두 선은 만나지 않고 서로 수평하게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들은 사실은 이 생각이라는 것은 평면을 가지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것은 모두 이 평면이 입체가 아니고 평면. 실제는 입체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존재하는 현상들은 다 입체인데, 뭐 정립면체 또는 이런 입체인데, 이 입체를 우리가 이제 인식해서 이제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 뇌에서는 또는 우리 그 망막이라고 할게요. 또는 그 마음이라는 스크린에는 이 입체가 평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평면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의식의 작용, 마음의 한계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그림에서도 여러분이 그림에서도 인식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육면체가 입체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평면을 입체처럼 그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평면이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식한다는 것은 인식된 것은 모두 평면으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양무제와 달마대사는 평면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만난 것 같은데 실제는 옆으로 보면 입체적으로 보면 만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래 위로 다른 라인으로 다른 코드로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있는 건데 위에서 보니까 평면에서 보니까 서로 만났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재밌는 일이죠. 이게 재밌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주소의 얘기를 하는 거죠. 팽안이 비어서 성스러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죠. 달마대사가. 그랬더니 황제는 양무제는 그러면 짐을 대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요?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앞에 있는 당신 그거 있잖소? 뭐 이런 의문이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마대사는 알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달마대사가 대답을 유도하는 거는 왜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달마대사하고 있는 곳과 예를 들면 달마대사는 여기 있고 양무제는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이게 서로 다르죠. 이게 지금 있는 위치가 다르죠. 그러면은 달마대사는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나의 위치까지 올라오게. 그래야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거나 뭐 어쩌고 그렇겠죠. 근데
너하고 이렇게 평면적으로 볼 때는 같이 만나 있는 것 같지만 봐봐 입체로 봐서는 같이 만난 게 아니야. 이 상황을 인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있는 곳 바깥으로 나오게 해줘야 되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그 이야기하는 숲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숲에 있다가 숲 바깥으로 나와야 이제 다른 게 보인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위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숲 안에 있을 때 더 재밌거든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숲 안에 들어가면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뭐 곤충도 있고 뭐 디테일한 게 아주 많습니다. 근데 산 위로 올라가서 숲을 보면 그 숲 안에 있을 때 볼 수 있는 거 하나도 못 봐요. 숲만 보지. 숲이라는 형태만 보지. 그 대신 숲 바깥에 그 광활한 것을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숲 바깥으로 한번 나와봐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숲 밖을 경험해 본 사람이 다시 숲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전에 숲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어, 숲 바깥을 경험하고 다시 숲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보던 그 나무, 그 식물, 그 곤충이 전의 나무, 전의 곤충, 전의 풀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을 했을 때 숲 밖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또 있다는 거죠. 다른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안목의 변화, 의식 차원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달마대사가 알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이 내가 없다. 뭐 이렇게 있고 없음 이런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특히 화두를 참고할 때는 내용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용은 껍데기 요즘 말로 하면 낚시 미끼에 지나지 않습니다. 낚시질이고요. 그 말 밑에 깔린 의도 또는 그걸 이제 낙처라고 하는데 그 말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의 주인인 사람 또는 말을 듣는 주인공이 말을 하는 주인공, 말을 듣는 주인공 다 그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거죠. 말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 말의 주인공을 유도시키려는 거죠. 말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 주체, 핵심, 뭐 본질, 말은 포장지라면 알맹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알맹이에 관한 이야기 또는 알맹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 유도를 하는 게 이 화두의 기법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만나서 이제 뭐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을 만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기도 하고 뭘 좀 스스로 좀 점검받고 싶은 것도 있고 또는 그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양무제가 불사를 그 국책 사업으로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폼 잡고 물어본 거죠. 성스러운 진리의 제일가는 대의가 뭡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이 정도 물어보면은 야, 내가 그 단순히 그 외형 불사만 한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어떤 그 부처님의 본질의 뜻을 알고 있는 또는 그것에 관심 있는 좀 수준 높은 왕이다 또는 인간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었겠죠. 그런 의도로 이런 걸 물어본 거겠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대답을 했어요. 횡하니 비어서 성스러울 게 없습니다. 성스러울 게 그러니까 대의가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스러울 게 없다고 했어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화두는요 그냥 그 글자를 갖다 붙인 게 없어요.
이 짧은 문장 안에 어떤 때는 뭐 한 구절 안에 그냥 그 화두가 끝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짧은 구절 안에 순간적으로 스스로를 돌이켜서 번개를 맞은 것처럼 깨달음이 일어나게끔 그것도 바른 깨달음이 일어나게끔 거기다가 그러니까 조제를 한 거예요. 약사가 약을 조제하듯이 이 문구 스토리를 가지고 조제를 한 겁니다. 명약을 조제한 거죠. 그래 얼마나 그 압축이 강하겠어요. 그리고 그 메타포가 엄청난 거죠.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의미 압축을 또는 상황 압축을 이 화두 문구에다가 다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쓰인 문자 하나하나가 그냥 일반적인 문자가 없다. 이 달마대사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성스러운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진리도 아니고 성스러운 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에도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양무제가 무엇에 붙들려 있어요? 성스럽다는 것에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성스러운 것에 관심이 더 많을까요? 진리에 관심이 많을까요? 양무제는 성스러운 것에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벌써 본인의 그 근기의 한계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달마대사는 양무제 당신이 마음이 지금 어디 붙들려 있는지 본질적으로 어디 붙들려 있는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걸 돌이킴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스러울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진리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양무제는. 성스럽냐 성스럽지 않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즉시 간파해서 달마대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1원인이라고 해야 되죠. 제1집착이 성스러움이에요. 성스러움이라는 것은 바로 복덕, 뭐 가피 이런 것에 관한 거죠. 네. 그 마음을 스스로 돌이켜서 그걸 놓게끔 해야 돼요. 그게 놔져야 그 업식이 닦여야 뭐 진리가 어떠니 저떠니 뭐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이 부분이 먹히는 거예요. 또는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눈에 이미 선글라스 색안경이 껴있다는 거죠. 업식이 눈을 이미 가렸어요. 뭐냐면은 복덕이 있느냐 뭐 부처님이 신비로운 어떤 힘이 있느냐 이런 성스러운 것에 이미 눈이 덮여 있어요. 이 콩깍지부터 벗겨주기 위해서 부처님 달마대사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런 간단한 대답에 이런 여러 가지 심리 또는 의도가 있는지 몰랐죠. 뭐 아신 분도 있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스러울 게 없다고 이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귀를 어느 정도 알아듣다면은 황제가 양무제가 이 대답이 달라졌겠죠. 질문이 또 달라졌겠죠. 근데 전혀 이 달마대사의 의도나 말씀을 알아차리질 못했기 때문에 진리나 성스러운 거나 이거 다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짐을 대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요? 그래도 달마대사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누구고 뭐 인도에서 왔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황제의 수준으로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내려오는 거죠. 수준이 내려와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황제의 수준이고 이게 달마대사의 수준이라면 중생을 이끌어 올린다는 게 제도의 뜻이거든요. 이렇게 끌어올려줘서 수준이 나와 같게 보살의 수준이 되게 뭐 깨달음을 얻게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깨달은 이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선지식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선지식이 보살을 제도해 올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대답이
그 외형적인 대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당연히 알 수 있죠. 이 존재가 누군지 아는 거죠. 스스로. 다 보이고 경험되는 거니까. 그런데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무지의 의식을 이동시키려고. 보여지는 대상의 물질적인 현상에 집착되어 있는 의식에서 그 이전짜리, 마음짜리, 뭐 본성짜리 이쪽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알 수 있습니다. 대답하면은 의식이 이동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알 수 없는 차원의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랬는데 이런 대답을 했는데 그 뜻에 개합하지 못했다. 이제는 저는 개합하다 이런 해석을 했는데 이것도 저는 다 거의 그 직역 중심입니다. 그래서 양무제가 불개 이게 개합하다 뭐 계약하다 할 때 그런 뜻이잖아요. 개합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뭐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래요. 뭐 알아듣지 못했다 뭐 같은 의미지만은 이 한문을 이 글자를 쓴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쓰지 않는다. 개합하지 못하자 달마대사는 마침내 양자강을 건너서 위나라로 가버렸습니다. 황제가 나중에 이 일을 지공화상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지공화상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국사. 황제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뭐 이러는 그런 역할을 뭐 또는 때로는 가르침을 전하고 불법을 가르치고 뭐 이런 정도 위치. 그래서 지공화상인데 지공화상에게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니까 지공화상이 말을 했어요. 폐하 아직도 그 사람을 모르겠습니까? 이 지공화상이 또 폐하 아직도 그 사람을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을까요? 근데 아직도 그 사람을 모르겠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뭐가 담겨 있나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이제 저 스님이 무엇서 아주 그 사입이라서 뭐 말꼬리를 저렇게 잡고 있나? 화두는 절대 말꼬리를 잡고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무슨 뭐 화두를 타파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번 제 취지를 보세요. 제가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말꼬리를 잡는 건지 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말꼬리를 잡는 건지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말꼬리를 잡는 건지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키고 또는 다른 더 강력한 고정관념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사량분별의 형태로 풀어가는지 한번 더 지켜보세요. 이미 지나간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니까는 지공화상이 물었어요. 아직도 그분을 폐하 아직도 그 인간을 그 사람을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폐하 부른 거고 아직 그 인간이죠. 그 인간 뭐 그 스님 이렇게 얘기도 않고 그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 인간을 그 사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황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공화상이 그분은 부처님의 마음을 전해받은 관음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입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듣고 황제가 후회하면서 마침내 자기 이제 사신을 파견하러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공화상이 뭐 보내려고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지공화상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보내지 마십시오. 폐하가 보낸 사신뿐만 아니라 양나라의 모든 백성이 갈지라도 그분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그 양무지의 위신이 팍 떨어져 버린 거죠. 이건 뭐 그 권위가 사신 황제 사신을 보내면은 누구든지 와야 되죠. 그런데 사신뿐만 아니라 이 황제의 백성 모두를 양나라의 모든 백성이 다 가서 다시 와달라고 청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벼감록 일칙의 이런 달마대사에 대한 스토리는 달마 확연 무성, 이게 이제 화두 요 스토리 제목인데 달마대사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 좀 스토리가 길게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무엇을 깨우침해 주기 위해서 이 스토리가, 이 화두공안이 이루어졌는가, 만들어졌는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감지해내는 노력을 해보시라는 거죠. 추측하라는 거죠. 추측은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가 어땠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런 것을 추측해내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 자체가 이제 참고하는 과정이고요. 그 추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상대의, 내가 아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추측해내려면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뭐죠? 하심 또는 아상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은 아상을 무너뜨리는 일이 뭐예요? 그 무아죠. 무아 수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지 사량 분별심으로 계속 분별 정리만 하려고 하면, 분석만 하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집착만 일으키게 되지만, 고정관념만 고착화시키지만, 분석하고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이 일을 반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를 겁니다. 내가 어떤 스토리를 나름대로 추측하고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내용하고 또 이게 충돌이 돼, 잘 매끄럽지가 않아. 그러면은 내가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스토리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이것이 이런 의미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안 내려놔지면 절대 다시 스토리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고정관념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두를 다 판다 그러잖아요. 화두를 다 판다. 뭘 부셔낸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뭘 부셔내는 것 같습니까? 나의 고정관념을 부셔내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화두 참고는 오래 하잖아요. 뭐 며칠 또는 순간에 깨닫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몇 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몇 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 화두를 가지고 그렇게 참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그 화두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자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겠어요? 의정심, 의심을 순간적으로 콱 일으키게 만들어지는 요소가 거기에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의정심이 계속 일어나도록 유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나의 고정관념이 깨지면 다른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통찰이 일어나지게 되는 것이고, 통찰이 일어나게 되니까 거기서 지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화두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제가 달마대사께 물었어요. 성스러운 진리의 제일가는 의미가, 대의가 무엇입니까? 달마대사가 대답을 했어요. 횡하니 비어서 성스러울 게 없습니다. 대의를 물었더니 성스러운 이야기를 한 이 자체에도 벌써 의문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의문이 안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이 분석적 사고 또는 좌뇌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사실은 미세하게 전부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자의 포인트에서 벗어난 대답을 하면은 머리에서는 의문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알아차림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성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다시 물었어요. 짐을 대하고 있는 그는 누구요? 당신은 누구요? 없다고 하니, 비었다고 하니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짐이 이렇게 먼저 성스러운 진리 뭐 이런 거 물어본 거는 뭐냐면은 당신이 달마대사 당신이 성스러운 사람 아니요? 이렇게 반문하는 것도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눈치채셨나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황제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도 여러분이 추측해냈냐? 저는 이 말이에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지금 발견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일상에서 알아차림의 기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말 이면에 무엇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그 내용, 모양, 형태만 가지고 서로 옳고 그름을 시비하는 거죠. 가르기 바쁘고 자기 주장 또는 남의 주장을 분별하기 바쁜 형태로만 살아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을 대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요? 이렇게 물어본 자체는 달마대사 당신을 내가 존중해서 성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성인이 없다라는 대답인데 그렇다면 여기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당신은 성인이 아니요? 뭐 이런 의문이기도 하고 또는 감정이 여기 이미 들어간 대답입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황제는 모든 것을 다 분명 그때그때 순간순간 다 알고 다 이미 인지하고 그걸 분석해서 뭐 나름대로 적절한 말을 한 거 아닙니까?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게 전제된 상황의 마음 상태죠. 그런데 알 수 없다 그래요. 상대는. 그 성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더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양무제는. 근데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양무제는 콱 막혀야 되는 거죠. 자기에게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살아왔는데 성인이라는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러네? 자기도 알 수 없다 그러네?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 자신도 알 수 없다고 하네? 얼마나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은 근기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고 깨달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런 게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냥 깨달음 뭐 수행하고 별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고요. 미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뜻에 개합하지 못했다 이렇게 원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황제는 불개, 개합이라는 게 좀 뭔가 무엇을 알았다, 그 말귀를 알아들었다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황제가 이제 후회를 했는데 뭘 후회했냐면은 그 뜻에 개합되지 못하자 달마대사는 마침내 양자강을 건너서 위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지공화상에게 이 스토리를 지난 이야기를 하니까 지공화상이 폐하 아직도 그 사람을 모르시겠습니까? 여기도 불식이죠. 한문으로 보면 이 식, 알식자잖아요. 여기도 알식자고. 모르시겠습니까? 불식. 모르시겠습니까? 지공화상은 말했어요. 그분은 부처님의 마음을 전해받은 관세음 보살입니다. 황제가 후회하면서 마침내 사신을 파견하여 다시 청하려 하였는데 지공화상이 말하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신을 보낼 필요 없습니다. 폐하가 보낸 사신뿐만 아니라 양나라 모든 백성이 갈지라도 그분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달마대사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건 또 왜 그랬어요? 달마대사를 돌이켜 유턴 이쪽으로 데려올 생각을 하지 마시란 이 말이야. 달마대사를 돌이켜서 일로 다시 데려온다는 건 또 무슨 차원의 이야기예요? 이 양무제는 계속 보이는 차원. 제가 차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형이 하학적인 의식 그 마음 상태에서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은 거죠. 그 상태를 돌이키게 하려는 말이에요. 이게 지공화상이 이 선지식이 양무제에게 전하는 가르침은 그거예요. 지금 폐하는 황제는 의식이 예를 들면은 있는 것 가지고만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의식에 머물러 있다. 그 위에 있는 뭐 마음의 세계, 뭐 의식의 세계, 마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 형의 상학적 세계도 분명히 있는데 그쪽으로 올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쪽으로 시선을 돌이켜 보세요. 라고 가르침을 주는 말이에요, 이게. 양나라 모든 백성이 갈지라도 그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그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이킬 수 있는 당신의 의식이나 돌이키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자, 나름대로 답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은 벼감록 1칙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참고하시고 뭐 의문나는 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는 본인들이 뭔가 돌이킴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